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평일의 마지막이면 항상 연어에 소맥 한 잔을 먹으면서 마무리하곤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1월 중간 결산 닥터 비트맨 랜선 회식을 하는 날입니다. 저녁 8시에서 이제 9시 사이에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리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즐거운 금요일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오전 영상에서 오늘 아침 시장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경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을 했다 발언을 한 것인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명자의 경우는 13일 상원금융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하여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연준에게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이를 쓸 것이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양적 긴축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얼 브레이너드를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한 바 있었는데 그의 발언과 함께 미국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죠. 이는 미 증시뿐만이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관한 움직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회복하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하락한 시장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의 가격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데이터가 나왔는데 참 가격은 지지부진한데 해슐레이트는 새로운 신고점을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전날 183을 기록 신고점을 경신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13일 비트코인 해슐레이트가 한때 183을 기록하며 신고점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앞서 고점은 중국이 이제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5월 181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지난해 7월 약 84로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을 시작한 비트코인 해슐레이트인 13일 기준 저점 대비 약 117% 상승했다고 하네요. 한번 해슐레이트의 차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시금 해슐레이트가 신고점을 갱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엄청난 규모의 채굴기 매입과 더불어서 채굴 기업들의 증가세가 해슐레이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해슐레이트의 증가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이죠.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보통 해슐레이트의 상승은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키고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 비용의 상승, 이 채굴 비용의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통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는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해슐레이트처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신고점을 갱신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주었던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이죠. 이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차량의 결제를 지원했다가 돌연 중단하면서 5월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한동안 잠잠하나 싶었지만 지난 12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도지코인을 이용해 테슬라 결제를 허용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와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미국 온라인 스토어 제품 일부에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미국 온라인 스토어 일부 제품에 도지 결제 도입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미국 온라인 스토어 내 일부 상품에 이제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트위터 상에는 도지를 사용해서 테슬라의 일부 상품을 구매한 인증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테슬라 공식 사이트 및 SNS 계정에 도지 결제 관련 공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측에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았을 때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로 도지코인을 테슬라 결제에 활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을 저는 이제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뉴스가 현재 가파르게 퍼지고 있으니 테슬라 측에서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본을 쓰는 순간에 테슬라의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 웹사이트의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 웹사이트의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테슬라 공식 사이트 내 고객 지원 페이지에 도지코인을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테슬라는 도지코인 외에 다른 디지털 자산을 이체받거나 감지할 수 없다. 암호화폐 결제를 원하는 경우 도지코인만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타 암호화폐를 보낼 경우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이미 전송된 도지 외 암호화폐 자산은 구매자의 환불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도지코인 도입을 지원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의 영향인지 다른 코인들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도지코인의 경우는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도지코인이 예전의 명성을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상에 하나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을 이제 해달라고 스스로 말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비판 댓글 요청에 반응이 폭발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가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가장 무자비한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해 삽시간에 댓글이 폭주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처음 15분 동안은 500명 이상이 그의 요청에 응답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비탈릭이 별도의 트윗에서 공유한 4가지 비판 중에 하나는 이제 외계인처럼 생겼다라는 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지적 외에 이제 한 사용자는 이더리움이 ICO로 큰 수익을 내고 중앙 집중식 사전 채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비탈릭을 폰지거미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POS 전환 이더리움 2.0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유저도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스스로 비판해달라는 점도 그렇지만 거기다가 외계인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참 웃긴 것 같은데 과연 비탈릭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어떠한 큰 계획이 있는 것일지 아니면 그저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일지 비탈릭 부테린이나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나 일반인인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지부진한 시장의 상황 속에 조금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오전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의 총재이죠. 이주열 총재에게서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이다. 1.5%도 긴축적이 아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개최된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1.25%도 여전히 완화적이며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인 현재 경제 상황, 성장, 물가 등 여러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된다며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그는 금리 인상 배경 중에 하나로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연 1.5%로 상승한다고 해도 이를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였으니 현재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를 비추어 보았을 때 다음에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한 전 자산시장에 큰 압박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 과연 2022년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법원의 경우는 SEC가 요청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 기한을 한 달 연장하였는데요. 이에 오늘 소송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법원 SEC의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전 관계자 발언 자료 제출 요구해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의 경우는 리플과 소송 중인 미국 SEC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 목요일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힌먼의 2018년 연설문 초안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더리움 재단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처음에 6천만 개의 이더리움이 판매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힌먼의 연설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되고 있죠. 이 미국에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SEC 측 변호인은 해당 이메일에 직원의 심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출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 사라 넷번의 경우는 힌먼의 연설이 담긴 이메일 및 SEC의 직원들과 제3자 간 회의록 등 다른 문서들을 넘길 것을 SEC 측에 명령하였는데요. 다만 SEC 문서 중에 일부 내용은 또 보호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SEC는 기관 간 논의뿐만이 아니라 SEC 직원과 리플 측 미팅에 관한 메모도 넘길 필요 없다고 밝혔는데 이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참 끝날 때 끝나지 않은 리플사와 SEC 간의 지루한 소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2021년도의 재판 상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플사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리플사 쪽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SEC의 패소를 이제 또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죠. 만약 리플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SEC에게 당했던 블록체인 기업들의 대규모 반발과 더불어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번 연도 그래도 소송이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소송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제가 10일 전 디파이 2.0을 진행하면서 스테이킹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 다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소량이지만 하나 8만 원 정도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번 크로노스 다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다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제 계정과 연동이 이미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의 자체 디지털 월렛이죠. 이 클립과 연동이 가능한데요. 현재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이제 6월 스테이크드 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 다오의 자체 토큰인 크로노의 개수를 현재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0.14개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일 전 처음 진행하였을 때
0.11개 정도였으니까 이제 10일 만에 무려 한 30% 정도 개수가 증가한 것이죠. 현재 이율은 이제 10일 전에 이제 100만 %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900만 %죠. 이제 900만 %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좀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다오의 경우는 8시간마다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현재 연 이율을 보게 되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4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눌러서 맨 하단에 있는 아워글래스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참 운이 좋았던 것이었는지 제가 산 가격은 한 $640 정도였는데 현재는 $830 정도를 보여주며 꽤나 가격이 상승한 것이 보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120라고 적혀 있는 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가격을 달러로 변환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 스테이킹 당시에 $74 정도, 하나 8만 원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10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여기 보이는 바를 이제 최대로 했을 때 365일을 지금의 이율이 유지가 되며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한 개의 페라리를 이제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는 재미난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연 이자가 1000만 %였을 때는 이제 14개의 페라리였는데 이율이 줄어들면서 구매 가능한 페라리 수도 줄었네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디파이 2.0에 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항상 크립토닷컴이라든지 중앙화된 CPI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디파이 2.0은 처음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율은 지난번과 비교도 이제 안 될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요. 모든 투자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치킨 5마리 정도 이제 안 먹었다 생각하고 지극히 소액을 넣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요. 일주일 정도 한번 더 진행해 본 후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과연 어떻게 변화해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전날과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21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답답한 시장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회복하는 건가 싶었지만 브레이너드의 한마디에 이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하락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겠으나 참 신기한 게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은 현재 신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이죠.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이제 암호화폐를 싫어하지만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전 세계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시달렸던 1974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이 망한다며 모두 다 도망가고 이제 경제가 붕괴될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투자하고 인내함에 따라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커뮤니티만 돌아다녀 보더라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시장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끝이 난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성공을 했다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하락장을 이겨내며 미래에 투자를 하며 똥꼬집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절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항상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에서 9시 닥터비트맨 이제 1월 중간 결산 랜선 회식이 있으니 금요일 밤 혼자 술 드시기 심심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